때 조금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냥 푹 빠지고 끝이 되고 부모님 빚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짜증나는 얘기인데 당스러워서 한번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강의 타깃이라고 죄송하지만 못 따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아직 등급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속도가 필요해. 그래서 차라리 인강에다가 독학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학습 능력이 좋을 거 아니야. 나보고 지금 제초반에 들어가서 수능 봐서 좋은 데 갈 수 있냐고 물으면 난 못한다. 그만큼 힘든 거야 그 스케줄 메커니즘이. 그럼 이제 이게 문제죠.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생각하고 독학 의지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독학으로 공부 유지할 의지 좀 만들어서 애초에 계속 실패야. 재수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어중간하게 남들 따라가서 성공한 방법은 없어. 근데 물론 인간의 한계 존재. 차라리 독자학원 들어가거나 스터디를 조직해서 자기를 타이트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아. 제 강의 듣는 사람이 굳이 상담에 와서 매주 며칠 자극을 받고 우리 실명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저는 재정 방법은 독학을 신뢰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순전히 저만의 주관적인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특수한 목표 하에서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정 저는 복귀 진짜 보시죠. 백일 공부보입니다. 100일 공부보입니다. 100일은 뭐 긴 시간인데요, 사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00일 안에 안 되면 어차피 1년 해도 안 됩니다. 원래 짧은 시간 안에 수능은 이뤄야 되는 거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특히 이제 3, 4등급.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지금 계획을 짜실 거야. 근데 지금 이 계획, 이 상태로는 견적이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원래 공부 계획을 짤 때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냐면은 원래는 먼저 의욕을 세우고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분량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또 의욕이 생겨.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분량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실력, 즉 피지컬이 한번 팍 튀어. 뇌의 효율성, 뇌의 지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갑자기 분량이 튀는 순간이 발생을 해. 분량이 극도로 튀기 때문에 역시 의욕 또한 극도로 튀면서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거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지. 아주 잘하는 사람, 아주 못하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상태, 지금 미비한 상태 여기에 있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은 의욕이 있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상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먼저 의욕을 세울 수 있는 공부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작년에도 하루를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계획 짜는 법 등등을 말씀드렸지만 먼저 탐구를 한 과목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탐구 한 과목을 4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잡고 9개의 기출 평가원 총 180문제를 5회독하는 것.
하면 대체로 2등급 상위권 정도가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는 1등급 나오고. 보통 4등급 정도에 시작을 해서 혹은 5등급에서 시작을 해서 과학 같은 경우는 6등급에서 막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7등급. 그래서 2등급 원저리가 나옵니다. 과학도.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2등급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뭐 꾸준히 해봤자 1년 내내 해봤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공부를 가면은 굉장히 좋다. 그럼 이제 그 나온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지금 9월 모의고사 직전이기 때문에 탐구를 9월 이후로 늦춘다. 뭐 이런 식이 됐을 때 그러면은 바로 이제 국어 수학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공부 시간 배분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수학을 50 정도 놓고 국어를 40, 탐구 그리고 나머지를 10 정도. 나머지는 이제 감각만 유지를 하다가 탐구 같은 경우는 4에서 일주일 정도를 한 번씩 폭발시켜주면서 실력을 높이는 거지. 이렇게 폭발시켜주면은 10 정도의 시간 안에도 굉장히 적은 시간으로도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막 사설 실무를 푼다든지. 수학도 제가 이제 정도 놓고 국어를 40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공부 시간 배분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수학을 50 정도 놓고 국어를 40, 탐구 그리고 나머지를 10 정도. 나머지는 이제 감각만 유지를 하다가 탐구 같은 경우는 4에서 일주일 정도를 한 번씩 폭발시켜주면서 실력을 높이는 거지. 이렇게 폭발시켜주면은 10 정도의 시간 안에도 굉장히 적은 시간으로도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막 10 정도. 나머지는 이제 감각만 유지를 하다가 탐구 같은 경우는 4에서 일주일 정도를 한 번씩 폭발시켜주면서 실력을 높이는 거지. 이렇게 폭발시켜주면은 10 정도의 시간 안에도 굉장히 적은 시간으로도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막 사설 실무를 푼다든지. 수학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국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 국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수학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국어에서 뭐 쇼부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국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궁금해지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제 국어가 연습이랑 그리고 지식이지. 여러분이 뭐 더 기출이나 개념,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일반적인 거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근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3, 4등급인 분들은 그냥 막상 지식만 쌓으라고 할 때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냥 연습을 더 위주로. 여기 사실 팁이야 굉장히. 수능 국어에서 마지막까지 연습만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습을 하면서 지식을 쌓을 거야. 미시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거시적인 간단한 기초적인 종합 계획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연습을 하는 국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어. 문학 있고 독서 있잖아. 선택도 있겠지만 선택도 있다고 치고. 선택은 좀 가볍겠지. 문학이랑 독서를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문학을 시작을 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제시문 단위로 하라고 했어. 1회 분, 뭐 문제당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제시문 단위야.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 풀어. 그리고 즉시 바로 해설지 간단히.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읽어서 틀렸구나. 요거만 확인해. 그러면서 시간 체크하라고 했어요. 시간 체크는 제시문 끝날 때 그리고 문제 하나 끝날 때야. 문제 하나 10초 이내가 좋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무조건 제시문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관건이니까 그 감각으로. 결국 해설지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시간 체크는 간단히.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읽어서 틀렸구나. 요거만 확인해. 그러면서 시간 체크하라고 했어요. 시간 체크는 제시문 끝날 때 그리고 문제 하나 끝날 때야. 문제 하나당 30초 이내가 좋다고. 시간 체크하라고 했어요. 시간 체크는 제시문 끝날 때 그리고 문제 하나 끝날 때. 문제 하나당 30초 이내가 좋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무조건 제시문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관건이니까 감각으로. 결국 해설지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제시문 제대로 못 읽었구나가 답이 돼야 돼.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제시문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걸 계속 한단 말이야. 처음 보는 제시문 내가 모르는 걸로 해야 돼. 모르는 거라고 하면은 뭐 기출도 될 수가 있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까먹었거나. EBS가 될 수도 있고 연계 문제집 보통 이제 재수강생인 경우에는 강사 교재 같은 거 아니면은 올해 나온 실무로도 가능합니다. 아 내가 괜찮게 됐 경우에는 기출도 될 수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걸 계속 한단 말이야. 처음 보는 제시문 내가 모르는 걸로 해야 돼. 모르는 재수강생인 경우에는 됐다라고 했을 때 멈추라고 했어. 문학 한 번 하고 독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능합니다. 아 내가 괜찮게 됐다라고 했을 때 멈추라고 했어. 문학 한 번 하고 독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문학이 오늘 3개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0개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10개 넘어서까지 계속 안 된다 싶으면은 조금 괜찮다라는 그 심리를, 그 만족감의 수준을 좀 레벨 낮춰가지고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문학 한 번 하고 독서 한 번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루는 문학, 하루는 독서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요거를 이때 했던 연계 작품 있잖아. 연계 작품만. 그 중에서 문학만 밤에 정리를 해 반드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연계 제시문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공부를. 그러면은 수능 때까지 이걸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연계 작품 정리를 한 작품을 여러 개 할 수가 있어, 여러 번.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독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3, 4등급의 경우에는 내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테마만 깊숙이 생각을 해보고 지나간다. 2가 4등급의 경우에는 내가 진짜 그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만 깊숙이 생각을 해보고 지나간다. 그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웃기게도 수능 직전까지 하는 겁니다. 공부는 똑같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제시문 단위로 선생님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1회분 단위는 언제 할 것이냐. 1회분 단위는 일반적으로는 3, 4등급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통으로 3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다. 공부는 똑같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제시문 단위로 선생님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1회분 단위는 언제 할 것이냐. 1회분 단위는 일반적으로는 3, 4등급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통으로 3일에 한 번 정도 해보는 걸 권합니다. 근데 내가 원래 좀 잘하거나, 근데 좀 하다 보니까 2등급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 좀 탄력을 받았다 하면은 아예 제시문 단위를 아예 1회분 단위로 바꾸어서 하루에 몇 회분씩도 하는 이런 연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연습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연습을 한다 하면 연습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10년, 20년 동안 운전하신 분이 초보인 경우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연습하시는 분들, 실제로 하신 분들은 초보야 계속. 매일 연습을 한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제시문 단위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해도 2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수준이 높아지면 1회분 단위로 해라. 근데 수준이 높다가도 내가 좀 처졌다, 감각이 처진다면은 제시문 단위로 바꿔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에서는 보통 제 강의 코어나 수완 혹은 리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해 방법에 대한 기본 틀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1회분 정도를 들어보고 수강하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올릴 수 있는, 들어가도 계속 들어야 돼. 배우는 걸로 있어요. 매일 하나씩 듣는 게 좋다. 오해랑 되거나 수완이 드는 독서도 문학이 하나씩만 들어보면 좋다. 수특의 경우에는 수특 혹은 수학 정리 강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접근을 못하겠는 그것만 봐도 좋다. 지금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모르시겠는 건 제가 수강생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는데, 기본 상담을 해주고, 거기 오셔서 그쪽으로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공부, 일일 전사 가능한가? 1등 말이야. 방 전체가 명단으로 도배돼 있대. 100일의 전사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수능은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서 순간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적은 시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수능 점수는 최소 2주 안에 결판이 납니다. 국어는 그보다 더 순간적이다. 일단 중요한 과목이 먼저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가 있죠. 탐구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요리할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100일간 수학의 70%, 국어의 30%를 배분을 한다. 이제 이거 하는 학생들은 보통 4등급 정도인데 최소한 2등급 이상을 맞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탐구 언제 하느냐? 탐구는 2주 반 공부하고 끝내버린다. 2주를 10시간 이상 폭발적으로 매일. 2주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여름 때 하시면 좋겠죠. 2주 정도를 잡고, 탐구 두 과목이잖아요. 기출문제집 어떤 것도 되는데, 뭐 단원별로 해도 되고 회차별로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3개년치를 총 9회의 모의고사가 되지. 문제수로 따지면 총 180문제야. 얘를 총 5회 독하면 된다. 중요한 게 이 5회 독을 반드시 두 과목을 2주 이내에 끝내라. 이게 공부
뭐 폭발적으로 몰아쳐라. 상호 참조가 되고 능력이 향상되고 역량이 향상돼서 나오는다.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이렇게 편이에요. 문제 일단 1번은 풀어요. 이제 틀리는 것하고 맞는 건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선지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 반드시 필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필기를 한다. 그래서 1회독을 먼저 일단 1번은 풀어요. 이제 틀리는 것하고 맞는 건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선지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 해설지 보고 반드시 필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필기를 한다. 그래서 1회독을 먼저 마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2회독부터 5회독까지는 나와 있는 보기, 선지 자기가 해설해놓고 필기를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1에서 3회독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써야 돼요. 근데 4, 5회독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1에서 3회독까지만 버티시면 금방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나 화학 이런 게 한 과목 있으면 한 과목이 5회독 끝날 때까지 다른 걸 하지 마. 그 이제 두 번째 과목이 5회독 될 때까지 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2주 안에 끝나. 과목 두 개이기 때문에 2주 안에 금방 끝나게 돼요. 10시간, 15시간이든 완전히 오해도까지는 중요한 부분 자기가 거기에 있는 선지 보통 이렇게 시키면 되게 편해요. 문제 일단 1번은 풀어요. 이제 틀리는 것하고 맞는 건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선지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 지 아닌지 해설지 보고 반드시 필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필기를 한다. 1회독을 먼저 마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2회독부터 5회독까지는 나와 있는 보기, 선지 자기가 해설해놓고 필기를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1에서 3회독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써야 돼요. 근데 4, 5회독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까지만 버티시면 금방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나 화학 이런 게 한 과목 있으면 한 과목이 5회독 끝날 때까지 다른 걸 하지 마. 그 이제 두 번째
거기 5회도 될 때까지 이러지.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2등급 이상 끝나. 과목 2개이기 때문에 2주 안에 금방 끝나겠죠. 10시간, 15시간이든 완전히 푹 빠지고 이러지.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2등급 이상 나고 또 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이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급 가는 거는 나중에 뭐 실무를 하시든 자기가 좀 더 개념들을 펴보시든 그거는 아니면 자기가 역량이 조금 더 큰 사람이 되든 그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 2등급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해서 3등급 끝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게임 들어가니까. 원래 수능 본게임은 국어 수학이잖아. 그지? 영어는 뭐 됐다고 치고 어떻게 하냐면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를 제일 많이 가르쳐 줘. 수학을 하루에 70%를 해. 다른 급인 학생들은 맨날 뭘 하냐면은 국어 원래 수능 본 이렇게 해서 3급 끝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게임 들어가니까. 원래 수능 국어 수학이잖아. 그지? 영어는 뭐 됐다고 치고 어떻게 하냐면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를 제일 많이 가르쳐 줘. 수학을 하루에 70%를 해. 다른 급인 학생들은 맨날 뭘 하냐면은 2, 3점짜리 문제 풀고 앉아있어. 그리고 4점짜리도 가끔 푸는데 쉬운 것만 풀어. 전혀 실력이 오르잖아. 원래 옛날부터 수학이든 논리학이든 어떤 학문은 어려운 걸 하면 쉬운 게 저절로 풀리거든. 어려운 걸 피해간단 말이야. 2, 3점짜리 아예 풀지 말고 4점을 하는데 4점 푸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등급 정도 되더라도 사실은 4점짜리에서 어려운 거는 풀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3개년 기출 총 9개 기출이 있어. 요즘에 이제 편제가 바뀌어가지고 문제 수는 좀 다르겠어요. 그래서 200문제 정도 될 텐데 그래서 4점만 골라서 문제를 쓰고 요약을 하고 연습장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해설지를 공부를 한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공부다. 개념 공부를 4점짜리로 하는 거야. 사실 맨 처음에 하는 개념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을 4점짜리로 하는 유형 개념 공부가 있어. 근데 자기 그 다음에 바로 해설지를 공부를 한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공부다. 개념 공부를 4점 사실 맨 처음에 하는 개념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을 4점짜리로 하는 유형 개념 공부가 있어. 근데 자기가 개념 공부만 하면 문제가 풀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하는데 절대 안 풀려. 4등급, 3등급, 2등급도 안 풀려. 1등급 돼야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항상 막히는 거야. 해설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1등급 원저리 가놓고서 문제를 푸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4등급인 탐구 학생이, 탐구가 4등급인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암기되고 덮기 때문에 문제를 거의 못 풀고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3개년치를 얘는 5회독까지 하나 3회독을 한다. 3회독 한 다음에 더 이상 회독을 기출을 조금 더 첨가시 아니면 실무를 좀 더 첨가시켜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한다. 수학이 등급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더 백분위가 올라가느냐의 문제는 자기가 개념을 얼마나 직관적이고 치밀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랑 초고난도 킬러를 자기가 얼마나 소화를 했느냐 이 연습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 전체를 잘 봐야 되지 국어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전체 과목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국어가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 강사를 하는 거고 유튜브 구독자들은 비문학 수강을 수강하면서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국어 강사를 하는 거고 유튜브 구독자들은 수강을 수강하면서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연습에 불과하고 그 연습하는 틀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틀이 애초에 잘 잡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잘 잡혀있는 사람은 금방 점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도 4등급에서 머물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다 아직 틀이나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도움 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비문학 강의를 튼 이유도 문학 또한 비문학과 똑같은 텍스트 글에 독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씩 듣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은 자기가 기출이 안 되어 있으면 기출로 해도 되고 수특별로 해도 되고 실무로 해도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된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하자. 하루에 30% 정도의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하는데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제시문을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낸다 시간과 관계없이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 실제로는 시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새로 나오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기출을 단순히 반복을 한다 해서 여러분이 실전 수능에서 잘 본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처음 보는 지문, 새로 나오는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할까의 문제야. 그 연습을 통해서 원래 하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틀이나 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보통 수강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제 강의에서도 어떻게 연습을 할까, 어떤 감을 가질까, 어떤 도구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그걸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가시면 충분히 되겠다. 잘못 알고 계신 게 여러분이 국어는 내가 아직도 개념이 부족한가. 여러분 국어가 사실은 네이티브인 순간 네이티브잖아. 개념은 이제 충분하다고 보는 거야. 그 이후에 수능 전략의 문제인 거지. 국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2주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그랬는데 3등급에서 1등급 갈 때 1주 이하 컷에서 100분이 100으로 갈 때는 딱 1일. 이거는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그 고통이 심한 과정에서 본인 역량, 뭐 배경 지식, 기초 지식 등등도 함양이 되는 것이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배경 지식 기초 지식 등등도 함양이 되는 것이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울계관에서 100일의 전사 가능한 오일만 주십시오. 수능을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초단기 계획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미친놈 초치기 공부법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수능의 본질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수능은 절대로 배경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지식 평가가 아니야. 근데 이걸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 지능으로 수능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능이란 단어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 타고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다. 어떤 단어가 적합하냐 하면은, 수능은 역량평가다. 역량평가는 다시 말해서 제시문, 텍스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서 선택지와 맞추어 보는 작업을 얼마나 손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거예요. 역량은 다른 말로 뇌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더 쉽게는 피지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역량, 뇌력, 피지컬의 상승은 가장 핵심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 엄청난 것을 집어넣는 데서 이루어진다. 오히려 시간이 늘어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5일에서 14일 이내에 승부를 봐라. 안 그러면 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5일에서 14일 이내에 승부를 오히려 시간이 늘어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5일에서 14일 이내에 승부를 봐라. 안 그러면 여러분 가망이 없다. 대신에 이 기간 안에 해내면 무조건 가능성이 생긴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량, 피지컬의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 아까 이랬어. 시간은 줄이고 분량은 높이라고 했어.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엄청난 학습 의욕을 통한 엄청난 집중력이야. 이게 반드시 필요해. 이것을 만들려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로 선생님은 계획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신 같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건데, 계획표를 상전으로 모셔, 주인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 밑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거야. 이게 가장 병신 같은 겁니다. 계획표는 철저하게 나의 도구이고 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계획표를 이용해서 내 의욕과 집중력을 높이도록 만들어야지, 계획표 때문에, 내가 만든 계획표 때문에 나의 의욕과 집중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 내 의욕과 집중력이 방해가 된다면 수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매우 수시로, 심지어 1시간 이내 단위로도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게요. 자, 이 과정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공부를 마치 게임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이야. 자, 여러분, 게임할 때 굉장히 큰 의욕이 생기고 집중이 생기지. 그건 왜 그럴까? 대부분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목표물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물이 엄청나게 큰 쾌락을 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핵심 사항을 뽑아보면, 첫 번째가 시간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서 타이트하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목표가 매우 만족감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목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것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해 보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 이거 세 개를 만족시킨다면 여러분 공부를 게임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방법.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다이어리를 디자인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뭐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 중단기 목표가 있는데, 여기 핵심이 여기 달력 부분이거든.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뭐 장기 목표, 실제로 실현 구체적인 계획 방법. 자, 이거 세 개를 만족시킨다면 여러분 공부를 게임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방법.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다이어리를 디자인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 중단기 목표가 있는데 여기 핵심이 여기 달력 부분이거든.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다가 날짜를 써. 예를 들어서 올해 8월 1일이다. 예를 든 거야. 8월 2, 3, 4, 5, 7 이런 식으로 짠단 말이에요. 그럼 계획표를 짤 때 일단 어떻게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은 이제 선생님 대부분 이제 제 코어 강의 들으시는 분일 테니까 일단 아침에는 코어 강의를 수강을 해.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코어 강의 독서가 되었든 문학이 되었든 어떤 강의라도 수강을 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8시부터 10시까지 코어 강의를 수강하겠다면 여기는 무조건 코어가 되니까 일단 비워놔야 되는 거야. 그럼 나 토요일까지만 공부하고 일요일날 쉬겠다라는 계획도 가능하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는 코어 강의다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쁘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코어 강의 자체가 강의를 없애기 위한 강의로서 공부법이랑 텍스트 접근법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깨닫게 해주는 강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공부를 하기 전에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보는 걸 계속 또 봐도 된다. 이게 아니면은 혹시 이걸 안 들을 거라면은 변태 연습법을 추가를 해라. 국어 변태 연습법 영상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채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먼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시간을 그려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시에서 10시까지 코어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뭐 코어 강의다 벤트 연습까지 넣어도 되고, 나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10시부터 11시,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점심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6시까지만 공부할래. 그래서 난 하루에 7시간만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코어 강의 제외하고. 7해서 7시간. 이렇게 해고 난 나머지 놀겠다 이렇게 해버려. 여러분 어차피 공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을 먼저 그린다. 표시를 해놔. 계획표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요일 제외하고 월부터 토까지 하루에 7시간을
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분량이 명확하게 연동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단기 목표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5일 동안 탐구 한 과목에 기출 3개년치를 5회 독을 하겠다. 5회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2주 동안 수학 1의 개념을 1회 독을 하겠다.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지. 최대한 2주 이내로 단기 목표를 세워서 자기가 이게 부담된다 싶으면 수학 1의 절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 1, 2를 다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지. 미적분까지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세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내 페이스를 계산을 해야 돼. 이때 페이스를 계산을 할 때는 문제 단위로 할 때는 한 3문제 정도를 해보고 개념 단위로 할 때는 한 3페이지 정도를 해보세요. 3문제 때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섞어서 해서 페이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목표로 탐구를 3개년치를 5회분이지 6, 9 수능까지 있으니까 5회 공부를 하겠다. 5회 독을 하겠다. 그러면은 180문제를 5번 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5회독 할 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5회독 있잖아.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는 시간이 거의 똑같은데 4회독이랑 5회독은 시간이 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4회독이랑 5회독은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실제로는 180문제를 4번 공부하는 시간이 할애가 된다라는 얘기야. 시간상으로는 5번 공부하는데.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 계산을 3문제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한 문제당 평균 2분 30초야. 이거는 이제 문제하고 해설지를 그대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풀지 않고 2분 30초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 30초라는 것은 곧 150초가 되거든. 150초를 180문제를 할 거야. 그리고 5회독을 하면은 실제로 4번 곱한 시간이 나와요. 이러니까 5회독까지 총 (30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그림에다 채워주는데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 30시간은 내가 하루 7시간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7, 4, 28에다가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 30시간은 내가 하루 7시간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7, 4, 28에다가 이 2시간을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월, 화, 수, 목까지 다 채우고 나서 금요일 날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끝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나는 이번 주에 무려 탐구 3개년치를 5회독이나 한 사람인데 그런데 금요일 날 2시에 끝나서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공부를 해도 되지만 놀아도 되는 사람이 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 이걸 다이어리에 이렇게 딱 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탐구 5회독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겠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생기겠지.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수시로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 2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 첫 번째가 실제로는 페이스가 내가 생각보다 잘해서 빠른 거야. 굉장히 속도가 내가 빠른 거야. 예를 들어서 2분 30초가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분 10초밖에 안 걸리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130 곱하기 180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총 26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야. 원래 얼마였지? 30시간이었어. 근데 26시간밖에 안 걸려. 이럴 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내 페이스가 생각보다 빠르면 그냥 빨라서 좋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계획표는 나를 타이트하게 조여주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계획표를 수정을 해야 돼. 중간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페이스가 생각보다 빠르냐 하면 26시간으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그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7, 3, 21이 되지. 그리고 나서 5시간을 더 공부해서 정확하게 오후 4시에 끝난다. 목요일 4시에 끝나니까 더 일찍 끝난다 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 원래는 언제 끝났지? 금요일 12시에 끝났어. 근데 이제는 목요일 4시에 끝나니까 어때? 목요일 4시 이후로 놀고 금요일은 아침부터 생판 놀아도 되는 거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신난다 라는 기분으로 계획표를 덮어줘. 페이스가 빠를 때. 요거가 첫 번째 문제점이야.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있어. 두 번째 문제점은 실제로는 2분 30초 내가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나잖아. 그래서 얘 180문제를 언제 5번 하고 앉아있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해. 이럴 때 무슨 짓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이럴 때는 180문제 분량을 줄여서 150문제로 만들어. 그래서 금요일 2시에 딱 끝날 수 있게 계산을 맞추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기분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 나머지 30문제 어떻게 그거 나중에 해. 지금 당장의 피지컬 공부 열심히 해서 미친 듯한 피지컬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기분 한번 느낀 다음에 여러분 슈퍼맨이 될 거니까 다른 문제는 아예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계획표가 나를 조지는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이 계획표를 바꿀 수 있는 이 계획표 도구 사용하라. 그게 우선. 그래서 가장 핵심이 계속 페이스 확인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그 시간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를 타이트하게 확인하는 자고요. 그래서 일정 문제 1페이지마다 시간 계속 확인해서 페이스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계획표를 바꿀 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계속 확인하세요. 그럼 결과 어떻게 돼? 저걸 또 맞추고 나서 미친놈처럼 게임을 하고요. 태어나서 처음 되는 거지. 첫 경.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
는 스스로 나는 슈퍼맨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과제는 족밥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돼. 이게 수능식 계획법, 수능 기적을 모든 과제는 족밥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돼. 이게 수능식 계획법, 수능 기적을 쉽게 이루는 사람들의 방법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 때까지 5일 단위, 2주 단위로 조지면서 계속 가는 거야. 이걸 조금씩 이제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바꿀 수가 있겠지. 이것만 아시면은 계획법, 수능 기적을 쉽게 이루는 사람들의 방법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 때까지 5일 단위, 2주 단위로 조지면서 계속 가는 거야. 이걸 조금씩 이제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바꿀 수가 있겠지.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 영상은 가장 핵심 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혹시 저한테 하실 때 순공에서든 제 에어클래스 인강에서든 질문을 하실 때 반드시 이 영상을 숙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결과를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mazing. How to get the most of Grammarly free. It's Kayla on behalf of Grammarly to tell you all about the free version of the best communication assistant in the world. Millions have chosen to go beyond their default grammar checkers and use Grammarly. My cousin Izzy, a graphic designer, 수능이 한 6, 70일 남았나요? 이게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능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60일이면 충분하다. 나는 내 생각에는 100일이나 60일이나 큰 차이가 없어. 100일도 충분하다면 60일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본질 떠나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구, 수학. 얘는 역량에다가 지식까지 있어야 돼. 국어. 내가 그걸 아시지. 얘는 역량이 제일 커. 그래서 역량에다가 방향성이 있어야 돼. 재심, 독해, 방향성.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참 잘못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탐구 수학을 사실은 학생들이 60일이든 100일이든 혹은 365일이든 부족하겠어. 이렇게 세팅을 해. 예를 들어서 탐구거나 수학을 전체 지식의 총량을 이렇게 놓고 이걸 단원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바보들 학생들이 얘를 1월 달부터 혹은 3월 달부터 이렇게 채워가. 이렇게 채워가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채우거든. 다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딱 까먹어요. 몇 회도가 안 돼. 그래서 어차피 실패하는 거야. 60일이든 365일이든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실패하는 건 마찬가지야. 원래 여러분 공부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게 뭐냐면 케이스 메소드예요. 케이스 하나를 파서 그거 관계된 지식을 모두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D-100 기적을 위해서 사회탐구를 어떻게 공부를 해라.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라고 했잖아. 문제 중심으로. 잘 봐봐. 전체 지식의 양이야.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채워가는 게 아니라 문제로 채워가는 거야.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는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빈대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 위주로 문제 주의를 이렇게 채워가다 보면은 동심원 모양으로 결국 1등급 맞을 수 있는 총량은 다 공부한다. 근데 사실은 이 이외의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되게 웃긴 게 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것도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선택지 고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대부분 의대 가고 서울대 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모르는 것도 많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보같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되지. 공부량이 5분의 1로 줄어요. 공부량이 5분의 1로 줄면 시간이 5분의 1로 줄는 게 아니야. 시간은 수십 분의 1로 줄어. 그래서 더 강도 높게 회독을 반복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회독이 반복이 돼서 확실한 이해가 되면은 선택지를 고르는데 정립도 훨씬 커진다는 얘기.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저기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키워가면 되겠지. 이건 수학이랑 탐구 그리고 국어에서도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법 같은 거는 이렇게 돼. 나는 실제로 나는 원래 법대 출신이라고 수능 국어 강사 됐을 때 문법을 기출문제 위주로 했어. 그래도 며칠 안 가가지고 학생들 수준 다 따라잡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는 문법을 안 배우는 세대야. 이게 훨씬 이거보다 원래 케이스 메소드가 미국 로스쿨 교수님이 만든 방법론이거든. 미국 로스쿨 3년 문법 같은 거는 이렇게 돼. 나는 실제로 나는 원래 법대 출신이라고 수능 국어 강사 됐을 때 문법을 기출문제 위주로 했어. 그래도 며칠 안 가가지고 학생들 수준 다 따라잡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는 문법을 안 배우는 세대야. 이게 이거보다 원래 케이스 메소드가 미국 로스쿨 교수님이 만든 방법론이거든. 미국 로스쿨 3년 몇 년 안 해도 그 방대한 법학을 다 배우잖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이면은 뭐 기출문제 중심으로 확실하게 해독을 늘리면서 요즘엔 좋은 게 뭐냐면은
는 기출문제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가지를 다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 해설지가 다 나와 있어. 검색 안 해도 돼. 해설지가 검색한 것보다 더 자세해. 해설지만 딱 펼쳐서 거기 있는 것만 필기해주고 공부해보시면 되죠. 수학 탐구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탐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절이죠.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은 탐구에다가 탐구를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어를 완벽하게 하자. 지금 수학은 야망이 가장 큰 학생이라면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전략적으로는 탐구랑 붙어다. 역량에다가 방향성이야.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건 나의 머리다. 저기 서울대생의 머리가 있다. 나와 서울대생의 차이는 서울대생은 여기에 지식이 꽉 차 있고 나는 지식이 요만큼 있는 거다. 착각이야. 지식 차이는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지식이란 거는 금방 쌓여. 머리가 좋으면 뭐지 핵심? 머리가 좋다는 얘기. 사실은 서울대생은 효율성이 이빨이야.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효율성이 약하지. 이 효율성을 늘려준 거야. 다행스럽게도 뇌의 효율성, 신경, 뉴런의 효율성은 굉장히 빠르게 초 단위로 바뀐다는. 근육은 운동하려면 몇 달 걸리잖아. 근데 근육도 60일 하면은 웬만큼 돼. 일반인 수준 넘어가. 하물며 뇌신경이랄까. 뇌신경의 속도랑 정확도는 내 판단은 며칠이 아니고 몇 시간 만에 더 빨라져.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등급이야. 아니면 나는 92점이야.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집에서 어떤 지문에서 이 정도 지문은 내가 11분 안에 한 문제만 틀리고 혹은 다 맞고 이런 게 있잖아. 그 커트라인을 다 세워. 나의 경우 옛날에 모의고사 1회분을 몇 점 맞을까 였거든. 예를 들어서 뭐 90점을 맞을까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15문제를 몇 점을 맞을까 이걸 커트라인에 세운단 말이야. 그래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처음에 자기가 기준을 세운 1회분이 있고 15문제 있고 아니면 한 지문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도전을 팍 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15문제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내가 원하는 점수다 하면 거기서 끝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일단 내가 시간을 재 15문제를 25분에 풀겠어. 내가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괜찮은 거야. 하고서 시작을 해. 그리고 정답지를 봐. 해설지를 확인해. 몇 개야? 2개 틀렸어? 그럼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만약에 다 맞았으면은 끝.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라는 얘기야. 핵심은 연습이지. 근데 연습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 할 때까지 무조건 끝날 때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도저히 한 개는 안 되겠다. 그럼 난 2개로 바꾼다. 하고 2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한 개로 바꾸고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지. 이러면 놀랍게도 사람의 지능이 높아져. 지능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IQ 테스트 뭐 그거 대단한 게 아니야. 수능 점수가 IQ 테스트야. 수능 점수 높아지면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보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비문학 강의랑 그건 사실 9월달 이후에 파이널을 위해서 사실 겨냥한 상품이거든. 그거랑 이번에 문학도 이제 조만간 모의고사 1회분이야. 아니 더 빨라져.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등급이야. 아니면 나는 92점이야.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집에서 어떤 지문에서 이 정도 지문은 내가 11분 안에 한 문제만 틀리고 혹은 다 맞고 이런 게 있잖아. 그 커트라인을 다 세워. 나의 경우 옛날에 모의고사 1회분을 몇 점 맞을까 였거든. 예를 들어서 뭐 90점을 맞을까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15문제를 몇 점을 맞을까 요거 에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은 처음에 자기가 기준을 세운 1회분이 있고 15문제 있고 아니면 한 지문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도전을 팍 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15문제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내가 원하는 점수다 하면 거기서 끝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일단 내가 시간을 재 15문제를 25분에 풀겠어. 내가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괜찮은 거야. 하고서 시작을 해. 그리고 정답지를 봐. 해설지를 확인해. 몇 개야? 2개 틀렸어? 그럼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만약에 다 맞았으면은 끝.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라는 얘기야. 핵심은 연습이지. 근데 연습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 할 때까지 무조건 끝날 때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도저히 한 개는 안 되겠다. 그럼 난 2개로 바꾼다. 하고 2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한 개로 바꾸고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지. 이러면 놀랍게도 사람의 지능이 높아져. 지능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IQ 테스트 뭐 그거 대단한 게 아니야. 수능 점수가 IQ 테스트야. 수능 점수 높아지면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보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비문학 강의랑 그건 사실 9월달 이후에 파이널을 위해서 사실 겨냥한 상품. 문학도 이제 조만간 이번 주 다음 주로 파이널용으로 편집을 했거든요. 뭐가 하고 못되는 강의 걸 전국에 과정에서 해주는 강의를 1장에서 그냥 연습해. 비문학의 문학. 자, 여러분 포착해서 우리 관계가 지금 3단까지 하루에 매일 들어요. 그래서 그 감각, 국회 감각, 그걸 최대한 이끌어서 갖다 여러분들이 Q&A로 이런 식으로 매일 연구하고 수강수가 되면 웬만큼. 오해 마십시오. 수능을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초단기 계획 100일의 전사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100일의 전사 한 6, 70 수능 영어의 비밀에 대해서 수학 천재되는 방법. 이걸 3번만 수능 시중에 나와 있는
100명 중에 예, 어깨 천재 진짜 예, 제가 어깨 천재
선생님이 옛날에 수능이 급격하게 올랐잖아. 3월 달에 올 3, 4등급이었어. 근데 5월 달에 올 1등급이 나왔거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과목과 모든 시간을 굉장히 과격한 공부를 했어. 제일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 같은 공부를. 그 과격한 공부를 하니까 효과가 되게 좋은 거야.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 고3 때조차도 학교를 5시까지 끝마치고 집에 와서 오후 9시까지만 공부를 해. 오후 9시부터는 그냥 놀아버려. 밤 9시부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생으로 놀아버렸어. 내가 거기를 과격한 공부를 하고 끝냈으니까 나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냥 완전히 생으로 놀아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과격한 공부가 애초에 이것 때문에 보너스가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이 과격한 공부를 성공했고 실력도 느는 느낌이고, 과격한 공부는 또 이제 머리에 도파민 발생하고 집중이 잘 돼서, 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한 공부가 더 재밌어져.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쉬는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가라. 선생님이 수능 공부를 할 때 고3이든 사실은 이거 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3일만 쓰면 슬럼프가 없어. 그리고 공부 우울증도 없어집니다. 슬럼프나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기적 같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슬럼프일 겁니다. 대부분. 여름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9월 모의고사 직전까지 날씨도 덥고 6월 모의고사도 형편 없었고 뉴스도 흉흉하고 수시 모집도 걱정되고 해서 슬럼프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은 산만해, 그리고 지루해, 그리고 불안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날 밤에 또 뭐가 밀려오냐면은 죄책감이 또 밀려와. 이 죄책감이 다시 슬럼프를 만납니다. 무한 루프가 돼요. 무한 반복입니다. 마치 지옥하고 같고 나는 왜 이런 병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만 병신은 아닙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나도 병신이고 모든 인간이 병신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극소수의 초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슬럼프에 빠지고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어려운 것은 일단 글자라는 존재, 문자라는 존재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학문이 인간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대상이기 때문이야. 인류가 성립된 지 최소한 수백만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인간은 사냥을 하거나 달리거나 도망다닌 적은 있어도 글자나 문자를 갖고 학문적 생활을 영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전 국민이, 전 인간이 문자 문화, 문자 생활을 영위한 게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DNA에 이게 들어올 리가 없어. 따라서 책을 집중해서 어떤 문제집을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겠죠. 본성 자체가 글자 문화, 문자 생활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거역하는 행위인 공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 사전 작업, 특수한 작업에는 딱 3일이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뇌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뇌는 아주 중요한 속성으로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 가소란 말은 흙을 빚다. 마치 우리가 미술 시간에 찰흙 갖고 놀잖아. 찰흙을 빚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야. 찰흙을 빚는 것과 같다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뇌는 찰흙과 같아서 얘는 우리가 만져주기만 하면, 조작을 가하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얘기가 얘는 조작을 가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태 그대로 관성이 부여가 되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 우리 뇌가 원래는 굉장히 산만한 상태란 말이지. 공부랑 거리가 멀고 우리는 수렵, 채집이나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얘를 아무 작업, 아무 특수 작업, 아무 사전 작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 산만한 상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 여러분 이 상태야. 왜?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찰흙을 빚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작업을 안 해주면 관성이 유지돼. 그대로. 근데 여기다가 특수 작업을 한번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산만했던 동그란 뇌가 집중이 되는 날카로운 뇌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만히 냅두면 얘가 그대로 이어나간다. 그래서 평생 집중하는 초인, 초능력자의 뇌가 될 수가 있다는 게 무시무시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르쳐드릴 것, 그래서 특수한 사전 작업,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3일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만 미친 듯이 쓰세요. 그리고 쉬지 마세요. 쉬지 않고 쓰는 것, 그것을 2.5시간, 2시간 30분 동안 하시되, 얘를 3일 동안만 하면 여러분은 아까 그 초능력자의 뇌를
됩니다. 뇌를 3일간 집중하는 뇌로 만들면 그 이후엔 관성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슬럼프에서 벗어나면 산만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3일간 2시간 30분을 쓰는 행위를 하는데, 이때 이제 핵심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 요 2시간 30분을 하루 동안에 2시간 30분 연속으로 해서 3일 동안 쓰는데, 이때 2시간 30분 쓰는 행위 이외에는 다른 공부는 일절 하지 말아라. 절대로. 왜냐하면은 다른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2시간 30분 쓰기라는 사전 작업까지 부담스럽게 하려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성되지가 않아. 그래서 절대로 다른 공부를 해서는 안 돼. 절대 욕심내지 마셔야 됩니다. 어차피 사실 여러분은 망할 인생이었어요. 이번 수능 망할 뻔했습니다. 그 폼으로 공부해가지고는 망할 확률이 300% 되기 때문에 욕심 내지 말고 절대 다른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때는. 그리고 심리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딱 2개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뿌듯하고 푸근한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다른 생각, 잡념이 없이 펜이랑 종이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라. 여러분의 쓰는 행위는 3일 동안 2시간 행위는 철저하게 이 목표에 종속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준비물은 문제집, 개념서 등등 어떤 교재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비문학 독서, 재심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탐구 과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습장과 펜을 준비합니다. 쓰는 방법은 이래요. 여기에 문제집이나 개념서가 있고 여기 연습장이 있잖아. 그럼 둘 다 펴놔. 그리고 여기에서 글을 읽은 다음에 얘를 살짝 외워서 여기다 옮겨 적는 거야. 그럴 때 얼만큼 살짝 외우냐, 선생님이 보통 원하는 거는 2어절, 띄어쓰기 단위가 어절이지, 2어절 단위로, 이어질이 너무 적을 때는 최대 4어절까지, 너무 많이 외우지 말고 살짝 머리에 담아서 바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2어절이기 때문에 이게 외우는 스트레스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 연습장에 안 보고 쓰는 겁니다. 쓰는 행위 자체에 절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이 개념서, 이 문제집, 탐구든 독서든 이거 자체를 공부 욕심을 절대로 내지 마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쓰는 행위에 집중을 해. 여러분은 뇌의 관성, 특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령이 목표가 되는 마음이 있잖아. 멘탈. 긍정적이고 푸근한 마음. 잡념이 드는지 확인하고 종이 집중한지를 확인해. 이게 이루어진지 수시를 확인해. 그러다가 잡념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여기 쓰는 행위를 조금 더 정돈되고 이쁘게 쓰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중을 하면서 2시간 30분을 절대 이러지 말고 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들어. 시간 낭비가 아닐까. 2시간 30분 쓰고 다른 공부를 하지 못한다. 3일 동안 일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공부에 있어서 어차피 망할 인생이야. 그게 너무나 분명해. 그런데 오늘 단 하루의 노력으로 내 인생 전부가 미친 집중력을 가진 초능력자가 된다는 상상을 해봐.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는 수능은 역량평가예요. 역량은 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최상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 역량이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근육운동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동안 몸을 소소하게 써봤자 멸치로 죽게 됩니다. 강력하게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뇌도 똑같아요. 차라리 3일을 확실히 소비해서 미친 집중력을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일단 폼이 한번 올라오면 그 자체로 역량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능 폼에서, 수능 국면에서 점수가 상당히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행하셔서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네가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mazing girl.
3일만 쓰면 슬럼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부 우울증도 없어집니다. 슬럼프나 우울증 할 수 있다, 너는 잘한다, 뭐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냉철하게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후배 3, 4등급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점수가 안 오르는 사람들 상당수가 쓰면서 하는 공부를 안 합니다. 눈으로 하는 공부합니다. 무조건 들으세요. 점수가 오른다는 거는 수능에 관련된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는 머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거의 이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쓰는 행위 있잖아요. 쓰는 행위의 극적인 효과, 엄청나게 극적인 효과예요. 이게 우리 인류가 발명한 그 도구들 중에 이 필기 도구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극적인 효과를 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을 때 있잖아. 글이 있잖아. 글은 기호거든. 어쨌든 글이든 뭐 단어든 문장이든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쓰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극단적으로 효과가 차이가 나요. 얘는 사실은 읽은 게 아니야. 독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야구에서 혹은 골프에서 치는 사람 있잖아요. 타자가 위에서 바라봤어. 여기가 이제 팔이 있고 방망이로 친단 말이야. 공이 오고 있잖아. 칠 때 여러분 그 자세가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이 방망이가 여기 와서 타격을 해서 얘가 공이 나가는 이 지점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팔로우 스윙, 뭐 골프에서는 팔로우 스루라고 하더라고. 그 이후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타자가 얘를 타격해서 공이 나가는 순간 방망이를 던져도 원래는 홈런을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지? 사실은 이 사람의 뇌에서 애초에 여기까지 팔로우 스윙을 할 그걸 또 쓰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극단적으로 효과가 차이가 나요. 얘는 사실은 읽은 게 아니야. 독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야구에서 혹은 골프에서 치는 사람 있잖아요. 타자가 위에서 바라봤어. 여기가 이제 팔이 있고 방망이로 친단 말이야. 공이 오고 있잖아. 칠 때 여러분 그 자세가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이 방망이가 여기 와서 타격을 해서 얘가 공이 나가는 이 지점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팔로우 스윙, 뭐 골프에서는 팔로우 스루라고 하더라고. 그 이후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타자가 얘를 타격해서 공이 나가는 순간 방망이를 던져도 원래는 홈런을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지? 사실은 이 사람의 뇌에서 애초에 여기까지 팔로우 스윙을 할 생각이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이 타격 시점에 타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주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되는데 우리가 얘를 아웃풋으로 쓰는 게 아웃풋이잖아. 아웃풋으로 꺼낼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은 얘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거의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이유가 거의 이게 첫 번째 효과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집중 유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뇌의 최소 3분의 1은 여러분 사람의 뇌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어요. 손가락이 엄청 커. 손이야. 손이 돌고 있으면 다른 데 집중을 뺏기지. 그지? 자 이제 놀고 필기를 하고 있잖아. 뭔가 쓰고 있잖아. 그게 지속될 경우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돼. 이게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거든. 어떤 거 중독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항상 성공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사실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막 공부하기 싫다, 막 공부 힘들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야. 진짜 공부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 뇌에 들어가 보잖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공부가 재미있는 거야. 다 이런 이제 효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선생님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자를 창으로 찌르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 여러분 사자 옆을 가다가 자고 있는 사자를 보고서 옆으로 돌아가면 사자가 날 공격하지 않으니까 괜찮잖아. 근데 내가 사자를 창으로 찌르는 순간 어때? 나랑 걔랑 싸워야 돼. 무조건. 여러분 국어도 굉장히 고난도 지문 있고 탐구도 있고 수학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눈으로 읽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자를 피해가듯이 도망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얘를 고난도 문제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든 쓰고 앉아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개념들 이어지는 개념들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자동적으로 계속 공부가 되게 되어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고난도 문제에 대한 특히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걸 요약을 하고 어떤 걸 쓰고 어떤 거를 연습장 위에다가 노출시킨다는 건 이거야. 어떤 개념을 왜 띄운다는 거야. 실제로 띄우는 거야. 개념 2개, 3개를 띄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지. 3개로 띄워놓은 거야.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개나 4개의 개념, 3개나 4개의 공식을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띄워서 여러분이 그거를 조합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지, 그지? 왜냐? 우리 IQ가 거기까지 받쳐주지 못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띄워놓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필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필기를 하면서 내 눈으로 봤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얘를 뇌에서 띄워준 효과가 나. 시각적으로 보고 있잖아. 내가 이걸 실제로 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그렸기 때문에 그냥 상상한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거든. 상상보다 훨씬 큰 실제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걸 이제 많이 접하게 되면 이 미시적인 국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큰데 이걸 많이 접하게 되면 이렇게 띄우는 능력이 생성되겠다. 이제 이게 나중에 가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 개를 내 머릿속에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지능이 단순히 이전에 수능 공부를 오르는 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당연히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쓰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첫 번째, 선생님 알겠네요. 그거 언제 다 해요? 여러분 이거 듣고서 이제 그거 언제 다 해? 이러고 가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안 하고 올해 수능 실패하고. 그거 이제 잘못된 생각이지. 내가 문제풀이에까지 쓰라는 건 아니야. 문제풀이는 그냥 눈으로 읽거나 표시 밑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하면서 하시고, 쓰면서 하는 거는 분석적인 공부, 사후에 그 문제를 분석하거나 또는 개념 공부 있잖아. 문제 실제 풀이가 아니라 개념 공부를 할 때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라. 물론 문제풀이 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은 실제 수능에서 쓰면서 하긴 힘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있어. 자기가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 일일이 어떻게 쓰면서 개념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가볍게 본 거야. 원래 그런 개념이잖아. 개념 하나, 수학 개념 하나, 국어 개념 하나가 원래 그렇게 몇 초 만에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원래 이게 하나하나 밟으면서 쓰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관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라는 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 선생님 근데 필기를 할 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쓸 때. 그건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필기하는 힘이 약해. 진짜로 이걸 아마 이제 물리적으로 측정을 해보면은 손가락 근육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다 쓸 필요는 원래는 없어요. 만약에 힘들다면 상징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쓴다. 근데 초반에는 조금 거의 다 써주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자기 상징적인 기호를 발견하게 되거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해가 있어. 진짜 큰 오해인데. 선생님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눈으로만 공부해서 된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근데 극소수야. 미안하지만 너랑 나랑은 아니야. 나도 안 돼.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주변 친구들도 보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보고. 유명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걸 눈으로만 해서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더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만 수험 생활을 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는 굉장히 극소수 예를 보고 일반인들이 따라하다가 왠지 그게 좋아 보이잖아. 눈으로만 하면 훨씬 빠르고 힘이 안 들어 보이니까. 절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이제 추측하는 바로는 눈으로만 되는 사람은 아예 뇌 자체에서 일단 약간은 좀 다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어릴 때 뇌 자체로 눈으로만 실제로 필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 영상을 머릿속에서 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돼. 대부분의 경우 99.99%는 안 돼. 몇 명단이야. 이게 돼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해를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풀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해설지를 공부하는 거지. 개념 공부를 할 때 한다. 근데 이게 독학으로 공부할 때랑 강의를 들을 때랑 달라. 근데 여러분이 생각과는 다르게 강의가 훨씬 빡센 거야. 내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이 왜 점수가 안 올랐는지, 강의를 맨날 듣고 있어도 뭘 모르는지 여기서 나와. 잘 봐. 독학이 원래 더 쉬울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독학은 글자로 돼 있잖아. 글로. 강의는 언어로 돼 있지. 사실 글도 언어야. 원래 똑같은 거야. 근데 대신에 독학할 때는 텍스트가 도망가지 않잖아. 얘는 도망가. 잘 봐. 독학할 때는 텍스트가 있어. 한 문장. 얘를 굉장히 좋게도 그대로 써도 돼. 이게 힘들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요약하는 게 더 힘든 거야. 머리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장 있고 한 개념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고, 아니면 조사나 뭐 굉장히 사소한 것만 빼고 쓰고, 아니면 살짝만 요약을 하고, 그래서 머리 힘을 안 주고 쓰고, 그 다음에 이해될 때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3일만 쓰면 슬럼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부